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바 빈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다, 그죠? 자, 이번에는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자바 빈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 컨트롤 N 해서, 자, 다이나믹, 그죠? 웹 프로젝트니까 선택을 하고요. 자, 프랙티스 언더바 챕, 그죠? 08이다, 그죠? 08 하고 언더바 JSP 하고 여기에다가 대시 4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next 하고 web.xml 만들어주고요. 자, finish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에다가 우리가 add를 해주도록 하죠. 자, add가 어디 갔나요? 여기 add 있죠. 그래서 선택을 하고 add를 해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리퍼블리시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프로젝트에다가 대고 Alt Enter 키를 누르면 속성창으로 들어간다, 그죠? Alt Enter. 그래서 빌드 패스에 우리가 자르 추가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뭡니까? JSP하고 서블릿, 그죠? API 요거를 열어서 플라이 시켜주고요. 자, 클로즈하고 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데 뭘 만들어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JSP 페이지부터 한번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컨트롤 N 해서 JSP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 얘는 이제 빈즈 이그젬플이라고 할까요? 빈즈 이그젬플 01로 할게요. 01.jsp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UT 쫙 뜨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요거는 이제 빈 예제라고 우리가 만들어 대시 1이라고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빈을 사용하겠다고 자, 페이지 지시자 밑에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가 좀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바디 태그 안에 들어가도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자, 이렇게 하니까 밖에다가 페이지 지시자 안에다가 항상 넣는 게 밑에 적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JSP 액션 태그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유즈빈이 딱 있다, 그죠? 자, 유즈빈 아이디는 뭐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는 이제 우리가 자, 스튜던트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창표에서 봤듯이 스튜던트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클래스가 있죠, 그죠? 클래스는 어디 있니? 이를 물어볼 겁니다. 그럼 저는 패키지명을 섹션 01 해서 언더바 이그잼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점 하고 여기다가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만들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코업이 있죠. 기본값은 페이지죠. 자, 요렇게 내가 유즈빈을 태그를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빨간 줄이 올라왔죠.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스튜던트 클래스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이 패키지를 만들어주고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디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바 리소스라는 이 src 폴더 밑에다가 우리가 패키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 스튜던트 클래스를 이용을 해보자. 죄송합니다. 자,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src에서 컨트롤 N에서 패키지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요. 섹션 01 언더바 이그잼 하면 이렇게 패키지가 생기고 자, 그 안에 제가 컨트롤 N 해서 클래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스튜던트라고 이렇게 하고 그냥 피니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자바에 익숙한 코드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프라이빗 합니다.
그리고 나서 name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private 하고 여기다 int age 합니다. 복사해서요. 자, 두 개 갖다 붙여놓고 age가 아니고 한 개는 grade로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 student 학번을 주기 위해서 num이 될 겁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하나 만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기본 생성자를 만들려고 하면 자, 여러분들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자바에서 여러분들 다 학습하셨기 때문에 여기 C가 붙어 있다. 그죠? 그리고 옆에 constructo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클릭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자동으로 기본 생성자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게 이제 기본 생성자다. 그죠? 그 다음에 get와 set를 만드는데 get와 set를 만들 때 이거를 일일이 getter, setter 이렇게 만들 필요 없죠. 소스에서 generator 가서 여기 보면 getter and setter도 있고 using field를 이용을 해서 constructor도 생성자도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generator, getter and setter에 들어가셔가지고 select all 합니다. 다 만들면 되죠. 그죠? 그래서 뭘 만들 거냐? 제너레이터 하면 이렇게 getter와 setter가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setter와 그리고 getter 메서드 생성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물론 다들 뭐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자바를 학습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이제 뭡니까? 자바에 대한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얘가 바로 누구다? 여기서 참조 변수로 얘가 이거를 만들었고 그 클래스가 여기에 있다. 그 스코프는 페이지다.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저장을 했는데요. 빈즈에서 왜 문제가 됐습니까? 스튜던트 맞잖아요. 그죠? 섹션 01 sec01 언더바 exam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클릭을 해서 프로퍼티즈에 가서 섹션 01 스튜던트가 맞는데요. 왜 안 사라지는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갖다 붙여 놓고요. 자, 요거를 없애주고 자, 요거를 점으로 이렇게 해 줘야겠죠. 아, 이제 없어지네요. 뭐 철자가 제가 틀렸나요? 예. 아무튼 요게 이제 비로소 뭡니까? 그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를 하나 더 쳤군요, 제가. 그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들었는 게 바로 이렇게 만들었는 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렇게 클래스를 만든 것을 우리는 JSP에서는 빈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제 이걸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거나 값을 지정을 하거나 아니면 값을 읽어 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면 JSP는 빈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use bin이라는 태그를 액션 태그죠. 액션 태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 그리고 수정 그리고 읽기가 가능해진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다시 이제 빈즈 이그젬플의 JSP로 넘어가서 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액션 태그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죠?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 JSP 액션 태그 중에서 그죠? use bin이죠. 그죠? bin 태그
그죠? 태그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라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자, 그래서 이 액션 태그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즈빈을 설정하였고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ID, 그죠? 이 아이디는 자바에서의 참조 변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보면 된다. 그죠? 그래서, 자, 아울러 클래스 속성, 그죠? 클래스 속성은 뭐예요? 스튜던트, 참조 변수 스튜던트의 원본 클래스죠. 그죠? 스튜던트, 요거에, 요 참조 변수 스튜던트의, 요거에, 뭡니까? 근본, 그죠? 원본, 스튜던트의 원본, 클래스의, 뭡니까? 패키지명 플러스 클래스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였어요? 이렇게 해주면 바로 자바에서 우리가 new 연산자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new 연산자로 뭡니까? 객체 혹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인스턴스라고도 하죠. 인스턴스를 생성한 것과 동일한 개념이 뭡니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바디 태그 안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h1 태그를 이용을 해서요. 여기에다가 그죠? 빈의 데이터 값들을 저장하였습니다. 해보죠. 저장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br 태그 하나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JSPD 액션 태그 중에서 저장하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set property라는 거죠. 그죠? JSP에서 여기에 get property도 있고 set property도 여기에 존재하죠. 자, JSP set property에서 property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멤버 변수의 종류들, 그죠? 앞에서 우리가 스튜던트에 이렇게 지정했던 요것들의 값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죠. 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set property에서 여기에다가 프로퍼티 속성을 우리가 이렇게 아스타리크를 줄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얘는 뭡니까? name은 스튜던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을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속성 즉 멤버 변수죠. 속성 갈로 열고 멤버 변수가 되죠. 멤버 변수의 속성에 그죠? 속성에다가 우리가 뭐 했어요? 이거 아스타리크 했다 그죠? 이거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는 빈 객체의 속성 값을 기본 값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액션 태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set property를 직접적으로 이용을 해서 하나하나씩 해보죠. 자, 이렇게. 자, JSP에서 자, set property가 이렇게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name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name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name에다가 이제 property에다가 name을 넣고 property가 name이고 그리고 이 name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student 요 값을 넣어줘야 되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참조 변수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밸류 값을 지정을 직접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파람과 밸류가 둘 다 있는데 둘 다 써도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돼요. 통상 밸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가 신은혁 이렇게 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JSP 액션 태그 중에서 이게 셋 프로퍼티는 네임에다가 빈에 지금 뭡니까? 빈에 id 값, 네임하고 id 값을 네임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는 거죠. 프로퍼티 네임에다가 신은혁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자바의 세터를 호출하는 거와 동일한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 이제 복사해서요. 이제 이렇게 4개 정도가 있었죠. 멤버 변수가. 그죠? 근데 네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age가 있었다. 그죠? 나머지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헷갈리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저는 뭐 워낙 지금 그냥 보고 한 번씩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age가 될 거고요. 그래서 스튜던트 객실 다시 열어가지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보도록 하죠. age 다음에 뭐였어요? 그쵸? 그 다음에 그레이드다. 그죠? 그 다음에는 스튜던트 num이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뭡니까? 속성 값을 이제 속성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어떤 속성을 멤버 변수를 지정을 하고 그리고 네임은 다 스튜던트로 동일하겠다. 그죠? 맞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 좀 보기가 싫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줄을 이런 식으로 동상 맞춰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신은혁이다. 그 다음에 에이지는 14살이 13살이다. 13살이다 하고요. 그리고 그레이드는 이제 성적이니까 뭐 그레이드를 뭐 한 95 정도로 할까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 넘 학번이 되겠죠. 학번은 뭐 1001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딱 지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얘는 뭡니까? JSP 액션 태그 중에 뭐였어요? set property죠. property를 이용해서 그죠? 지금 name에 그죠? name에는 빈의 id 값을 지금 넣고 있죠. 그죠? 위에 요거 보시면 아이고 이게 아니죠. 보시면 이 값이 지금 여기에 스튜던트 이 값이 지금 여기에 네임으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빈의 id 값이 id 값 그죠? 빈의 id 값 그리고 property는 뭐였어요? property 값은 뭡니까? property는 빈의 속성 즉 멤버 변수가 되겠죠. 그죠? 속성 그리고 value 그죠? value는 뭐예요? 신은혁이라고 이제 실제 값을 이렇게 주는 거죠. 실제 값을 주어 저장하는 것이다. 저장인데 그죠? 저장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거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 set property를 이용한다는 거. 이 set property가 뭐냐면 스튜던트 클래스에 뭡니까? 세터를 호출한다라고 보면 돼요. 세터 메서드를 호출하는 태그라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액션 태그를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시 이걸 좀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저장을 했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빈의 데이터 값들이 저장된 것들을 빈에서 그죠? 빈에서 데이터 값들을 뭡니까? 가져왔습니다. 가져온 값들입니다. 하면 되겠죠. 가져온 값들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찍고 역시 한 칸 띄워서 자, 여기에 우리가 값을 한번 찍어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폰트 사이즈를 좀 줄게요. 그래서 폰트를 주는데 여기에 사이즈 태그, 사이즈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에다가 우리가 사이즈 한 10 정도로 주고요.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다 컬러를 좀 주려고 해요. 컬러를 해서 블루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죠. 알겠죠? 자,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 폰트 태그 안에 우리가 JSP 이제 get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읽어왔다 저장했던 값들을 한번 읽어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JSP 하면 되죠. 그죠? JSP 액션 태그 중에서 이제는 get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역시 프로퍼티는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나오면 참 어쩔 수 없죠. 그냥 주는 대로 하죠. name을 주면 되고요. 여기에는 student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면 되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닫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칸을 띄우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걸 복사를 해서 4개죠. 그죠? 4개니까 여기에다가 이름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그렇죠? 나이도 있었고요. 나이 그리고 뭡니까? 학년이 있었다. 그죠? 이게 학년이었군요. 그레이드가. 죄송합니다. 95를 주면 안 되고 그러면 6이라고 줘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학년 그리고 번호군요. 죄송합니다. 번호라니. 번호는 1001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15번 정도로 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age가 아니, name이 아니라 age를 넣어주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넣어주면 돼요. 그죠? 그레이드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고, 자, 그 다음에 student num을 여기다가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맞나요? 이렇게 해주면 역시 getter를 호출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걸 복사해 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여기서는 그죠? 여기서는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get property가 스튜던트 클래스에 무슨 메서드? getter 메서드를 호출하는 태그라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합시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폰트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해서 요청을 한번 해서 하게 되면 이게 먼저 저장이 될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컨트롤 해서 자,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면 내부류가 걸렸고요. 빈즈 이그젬플에서 뭐 어떠한 내부가 오류가 걸렸는지 보죠. 근본 원인 자 JSP get property for bin student name was introduced name이 틀렸다는 건가요? 한번 볼게요. name, age, grade, student name, name, age, grade, student name, name, age, grade, student name 그리고 id student 맞고요. student 맞고요. 틀린 게 없는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를 했고요. 자, 콘솔에서 한번 볼까요? 콘솔에서 뭐가 문제가 됐는지 우리가 알아낼 필요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파일 example 01 JSP 33번째 중에서 student name was not name was not 뭡니까? 근본 원인이 practice 서블릿을 위한 서블릿 호출이 근본 원인이 student name이 발생을 시켰다. introduced previously 이게 무슨 뜻이죠? JSP
제스퍼 익셉션요? 이런 경우는 처음 들어보는데. 자, 다시 한번 제가 잠깐만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제가 또 바보같이 그죠? 여기에 오타를 냈네요. 스튜던트인데 그죠? 여기 지금 보시면 stdu 이러고 있습니다. 그죠? 이러니까 당연히 네임에서 id 지정이 잘못됐다라는 예외가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요렇게 붙여 넣고요. 저장을 하고 자, 보기 좋게 우리가 줄을 좀 맞춰주죠. 이것도 역시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가독성 면에서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뭐 그렇지 않으려면 여기다가 우리가 앞으로 이제 프로퍼티 앞에다가 이제 네임 속성을 먼저 적어주는 것도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빈에 데이터 값을 저장을 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저장했던 내용들이 이제 get property로 우리가 읽어온 내용들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빈을 사용을 할 때, 지금은 현재 우리가 세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 셋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했지만, 이거를 이제 회원가의 폼이나 그런 폼들을 우리가 HTML 태그로 유저한테, 엔드 클라이언트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입력을 하라고 하고, 그 값들을 우리가 이제 요거 하나로 하면 모든 속성값을 파라메타 값으로 넘어온 값을 기본 값으로 여기다가 저장을 해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떠한 값도 여기에다가 우리가 세트를 하기 전에 이걸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제가 만약에 복사했죠. 이거를 복사를 하고 이제 이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 볼게요. 그러면 얘 값은 전부 다 기본 값으로 나올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죠. 해보니까 자 어때요? 값들을 저장했는데 우리가 자바에서 그죠? 스트링의 기본값, 스트링은 참조 클래스 타입이기 때문에 그죠? null이 들어가는 게 맞고, 그리고 나이는 0, 학년도 0, 번호도 0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빈에서 이제 데이터를 값들을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가져온 값들은 이렇게 나온다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폼 태그를 작성을 해서 그런 폼을 우리가 사용자들이 입력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걸 넘어오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이걸 호출해 줌으로써 아스타리크를 해줌으로써 사용자가 입력한 방법을 입력한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세터로 저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액션 태그인 useBin과 그리고 뭡니까 set property 그리고 get property를 이용을 해서 값도 저장을 해보고 한 페이지 내에서 그죠? 값도 저장하고 그리고 get property를 통해서 읽어오기도 하는 습관이래. 그러한 내용을 한번 코드로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이제 좀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그러한 내용을 추가를 해서 우리가 실제 값들을 한번 만들어 이 유즈빈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이용을 해 보도록 하죠. 자, 다들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예제로 다음 실습 강의로 또 찾아올게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